네, 2024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북핵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3중의 안전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3중 안전 체제. 무엇이냐? 우선은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를 지키고요. 두 번째는 한미 양국군이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14개국이 군대를 보낸 UN 사령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우리는 국군 최고사령부인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UN 사령부, 이 세 가지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UN 군 사령부라고 봅니다. 유엔군 사령부. 이 유엔군 사령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게 된 계기는 연합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관현 기자가 이와 관련된 논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를 만들게 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제1대 재헌국회가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관현 기자는 아주 디테일에 강하고 군사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디테일한 걸 잘 찾아내는데 이 유엔 사령부를 만드는 방아쇠는 이승만과 제1대 재헌국회가 만들었다.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엔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엔 사령부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정확한 표현인데 군자를 빼고 유엔 사령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뭐가 다르냐? 평화유지군은요, 상설 조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 임무가 달성되면 해체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유지군은요, 전쟁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가 아닙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침략하거나 누군가가 침략했을 때 그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는 조직인데,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들어오고요. 평화유지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은 군이 계엄 작전을 하잖아요. 군이 계엄 작전을 할 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현무 4다, 현무 3다, 이런 거 들고 나오진 않아요. 많이 들고 나와야 전차 정도 몰고 나옵니다. 천무 미사일, 그 다음에 포병, 155mm K9 자주포, 110mm 이런 포들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병사들은 소총, 그리고 이제, 시위대에 한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장갑차나 전차가 나와서 이렇게 위압감을 주는 작전을 해도 실제로 포를 쏘지는 않죠. 전차포를 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포병이 나와서 작전한다든지 공병대가 나와서 작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경찰도 무장을 하는데 경찰은 권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총, 조금 더 나가면은 자동 소총까지는 경찰이 소지합니다. 근데 포 이상은 소지하지 않는데 그 경찰 정도보다 약간 더 강한 무력을 갖고 나오는 게 계엄군입니다. 군으로서 경찰 역할을 하는 게 계엄군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평화유지군은요, 그 정도의 무력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첨단 미사일, 핵은 물론이고, 이지스, 이런 거 군함 같은 거 동원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유지군은 분쟁이 났을 때 뛰어넘는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유엔군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유엔과 상관이 없어요. 주로 미국이 만들고 있긴 한데, 2차 대전 때는 유엔이 없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영국하고 만든 연합군이, 그런 게 바로 다국적군이에요. 그 미국, 영국이 만들었다가 거기다가 중국, 소련을 참여시키죠. 카이로 회담 플러스 이란 수도 테헤란 가서 회담하면서 중국, 소련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프랑스를 참가시켜서 5개 연합국으로 커졌다가, 그게 이제 그 연합국이
유엔으로 발전하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영국이 만들었던 연합군을 영어로는 United Nations, 줄여서 유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엔이 5개 나라로 늘어났다가 다른 나라를 더 보태고 전쟁에 이긴 다음에 다른 나라를 더 보태고 해서 국제기구 유엔이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중국은요, 유엔을 그들의 한자로 표현할 때는 연합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연합군 사령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에 중국이 가입했었죠. 만약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갖고 연합군과 유엔군과 싸운다면은 중국은 참 묘한, 자기네가 옛날에는 연합군이었는데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묘한 묘순에 걸립니다. 네. 자, 이 유엔군이라고 하는 거는 유엔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이제 상설기관이 거의 돼버렸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 군대를 모아서 다국적군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시기구로 운영되는 군사기구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나토군이고요. 하나가 유엔군입니다. 조금 더 먼저 생긴 게 나토군. 이게 49년도 겁니다. 그 이듬해 생긴 게 유엔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라크와 전쟁한다든지 또는 뭐 리비아를 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할 때 다국적군 사령부를 만든 게 있는데 뭐 아직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미국의 중부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 붙여서 만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1991년, 92년 걸프전쟁 때 만들었던 다국적군 사령부는 이미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다국적군 사령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토군 사령부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49년, 50년에 만들어서 지금 벌써 한 70년 이상 상설기구처럼 운영되는 세계 유의의 기구입니다. 과거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있었지만은 바르샤바 조약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군 사령부는요, 그럼 유엔 산하기관이냐? 만들기엔 유엔이 만들었어요. 유엔이 만들었는데 이게 참 독특한 게, 자, 유엔이 결의를 해서 유엔군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 유엔군을 각 나라가 군대는 보내. 근데 그걸 누가 지휘할래? 지금 미국이 이제 다국적군을 만들면은 미국은 자기네 주로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중동을 관하는 게 미국의 센트럴 커맨드 중부군이거든요. 그 중부군 사령부가 다국적군 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중부군 사령부에 약간의 다른 군대를 보낸 나라의 장교들이 들어와서 연합군 사령부를 만들지만 사실은 미국의 중부군 사령부가 다국적군 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미군 또 각 나라가 파병한 군대를 통합 지휘하게 되는 거죠. 유엔군을 만들자 할 때 각 나라가 군대를 보내게 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지휘할래? 라고 했을 때 유엔은 군사기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부는 합참이라고 하는 군사기구가 있지만 미국도 합참이라는 군사기구가 있지만 유엔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 합참한테 니들이 이걸 좀 만들어라 하니까 미국은 합참 보고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합참이 유엔군 사령부가 되는 건데 미국은 지금도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부군 사령부,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남부 사령부, 북미 사령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을 점령하면서 일본의 극동군 사령부가 있었어요. 이 극동군 사령부한테 미 합참이 네가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을 해 해서 이 극동군 사령부가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나중에 영국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서 유엔군 사령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 유엔에서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이 유엔군 사령부는 실질적으로 누가 이끄냐? 미국의 극동군 위에는 미국의 합참이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조직이 된 거예요. 이 유엔이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 때 그 미국 주도하에 통합군 사령부로 하여금 이걸 사용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가 이들을 지휘한다 그래서 아까 그 중에 하나가 극동군 사령부인데 유엔군 사령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요, 유엔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 문제는 94년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가 이제 북한이 늘 문제 제기를 유엔군 사령부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북한 외무부 장관한테 유엔 안보리는 유엔군을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고 그래서 각 나라가 군대를 보냈는데 그걸 지휘할 사령부는
미국이 만들어라고 권고했고, 그래서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령부를 해체할 권한은 미국에 있지 유엔에게 없다 그랬습니다. 딱 이렇게 북한 외무부 장관 질의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엔군 사령부는 미군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엔군 사령부가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요,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요거를 이제 문관장 기자가 추적을 해서 찾아냈는데, 1965년 6월 25일 새벽 6시에 전쟁이 전전선에서 이제 북한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이제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오전 10시쯤에 10시 반쯤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죠, 들어와서 전황 보고를 합니다. 아, 큰 전쟁이 났구나.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구나 하고 눈치를 챘죠. 그때까지는 이제 38선에서 서로 충돌은 많았거든요. 이건 전면전이구나. 그 토탈 오다 2차 전쟁 같은 총력전 개념이라는 개념을 알아차린 겁니다. 자, 이럴 때쯤에 한국에 있던 미국 대사가 무초입니다. 무초 밑에 이제 미 군사 고문단이 있었어요. 미 군사 고문단이 원래 우리가 일본서 해방됐을 때 군종을 하려고 미군이 와 있다가, 미군이 이제 하지 중장이 이끄는 24군단이 와서 있다가 이제 다 빠져나가고 군사 고문단만 남아 있었죠. 근데 군사 고문단이 전방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건 전쟁입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모든 보고들이 무초 대사한테 들어오니까 무초 대사가 그날 아침에 미국 국무부로 전문을 띄우죠. 한국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시각에 이제 우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호 국방장관으로부터 전황 보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초 대사를 경무대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야, 이거 좀 미국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무초 대사를 돌려보내고 전화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 장면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미국 대통령하고 유엔에게 호소해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방도를 강구하라고 합니다. 지시가 내려가는 거죠. 무초 대사한테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했고, 또 장면 대사한테는 유엔과 미국에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대사가 유엔을 가려니까, 유엔을 움직이는 게 그 당시엔 유엔, 지금도 그렇지만 안보리죠. 안보리를 찾아가고 백악관을 찾아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장면 대사가 이제 두 곳에 보냈던 그 메시지를 우리나라 국회로 보내죠. 6월 25일 전쟁 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열리지 않고 다음날 6월 26일 날 국회가 열립니다. 뭐 전쟁이 났다니까. 이때 장면 대사가 보냈던 그 미국 백악관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냈던 것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문관장 기자가 국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의안번호 020715로 유엔 총회 및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런 건으로 해서 장면 대사가 보낸 메시지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거는 미국 상원이니까 미국 국회에다가, 그다음에 유엔 총회를 그러니까 미국 안보리가 결국 결정하면 총회에서 결의하는 거고, 미국 대통령이 받으면은 미국 상원이 결정해줘야 미국이 파병을 하는 거니까, 이런 메시지를 장면 대사가 국회에 보냈죠. 그래서 이제 6월 26일 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국회는 신성호 국방장관, 그 다음에 백성욱 내무부 장관,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을 불러서 전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일종의 결의안이죠.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엔과 미국에 보낸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그 장면 대사가 보낸 2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의된 이 국회 결의안이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 국회도 가고 그다음에 유엔으로도 가는 겁니다. 이게 도착한 거는 국회를 열고 나서 6시간 만에 이게 전문으로 유엔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거는 미국대로 움직이는데 유엔으로 날아갔는데, 유엔에서는요,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처음 만드는데 이때 대한민국 국회가 보낸 이 결의안이 참고가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측 원문을 보게 되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귀하는 유엔 총회입니다. 귀하의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호소한다라고 우리 측 결의안은 국회 결의안은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Appeal for your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secure peace and security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문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과 우리 국회의 결의안, 장면 대사의 노력 때문에 국회 결의안이 나왔고 이게 결의안이 유엔으로 가다 보니까 유엔에서도 우리 국회가 만든 결의안을 토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 84호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유엔군을 만들자라는 게 의견이 이루어지면서 유엔군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면서 이 조직을 누가 이끌 것이냐? 미국 합참이 이끌어라니까 합참이 자기네 지역사령부인 극동군 사령부한테 유엔군 사령부 역할을 맡겼고 그래서 이제 이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고 말고 하는 건 미국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죠. 이 유엔군 사령부를 없애려고 북한하고 중국이 무진장 노력했죠.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굉장히 흔들어졌습니다. 유엔군이 또 유엔 쪽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해석을 했잖아요. 유엔군을 만들자고 그다음에 사령부를 만들라고 권고한 거는 유엔이지만 만든 거는 미국이니까 해체나 유지의 여부는 미국이 결정한다 해서 이게 끝난 건데 그때는 그런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유엔이 결의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을 때 박 대통령이 78년도에 한국하고 미국만의 별도의 연합군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78년이니까 한 50년 가까이 유지가 되면서 한국을 지켜준 거죠. 유엔군 사령부라고 하는 확실한 게 있는데 혹시 해체될까 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있는 거죠. 삼중 안보 체제를 만든 거예요. 한국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 힘만으로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라를 지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은 유사시 얘네 전력도 와서 도와주니까 국방비가 적게 들잖아요. 가장 센 미국, 유엔을 만든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게 가장 이익인데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2개의 연합군 사령부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 안보비용을 툭 떨어뜨렸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 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켜서 지금 G8 수준의 국가고 지금은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만들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면 대사가 뛰기 시작했고 그걸 국회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은요. 자기네 군대하고 나토 군 조직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필리핀이나 태국에 이번에 코브라 골드 훈련인가 우리 해병대도 참석하는 게 있는데 그런 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 비슷한 걸 맺고 있어도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연합 작전기구는 없어요. 그냥 그래 서로 그렇게 하자. 구두상의 합인데 우린 사령부를 딱 만들어 놓고 훈련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은 안보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하고 일본 관계는요. 일본 방어는 미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사실 주일미군 사령부가 일본의 최고 사령부예요. 그럼 일본 자위대는 뭐냐? 그러한 미군을 보조하는 보조군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연합사는요. 한국하고 미국이 반반이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지금 유엔군 사령부에는 한국군이 참전을 못합니다. 한국이 유엔에 참여한 건 맞지만은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었을 때 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쓰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한테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한국군을 지휘하는 거는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한테 넘어가 있고요. 그런 유엔군 사령부 기능을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서 한미연합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에는 우리를 작전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 상당히 종북 시비를 일으켰던 양반이죠. 그가 과거 전국 사회학 대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에게 넘긴 거는 미국의 강압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월 29일 전황파학자 메가더가 한국에 왔을 때 미군을 투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을 요구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일 정일권 육군 총참모장 총사령관에게 메가더의 지시를 받도록 지시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맞을 거예요. 근데 6월 29일 메가더가 뭐 이런 얘기 했다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유엔에게 요청하고, 그게 이승만과 국회가 움직이고 장면 대사가 움직인 거죠. 요거를 문관현 기자가 찾아낸 겁니다. 강정구 교수는 상당히 반미적이니까 이런 것만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유엔군 사령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요, 지금은 이제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에 겸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군 대장이 합니다. 그럼 부사령관도 과거에는 미군이 해오다가 2018년부터는 캐나다, 그 다음에는 호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이렇게 영연방 국가 3스타드가 와서 쭉 하고 있어요. 유엔군을 잘 보면요, 미국하고 영연방군이 주축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토군 플러스, 나토에는 미군도 들어가죠. 거기다 영연방군이 들어온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유엔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 유엔군을 만들었을 때 전투부대를 보낸 나라는 16개국인데, 이 나라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지금 굉장히 강하죠. 가난하죠. 근데 룩셈부르크는 그때 소대를, 일개 소대 보냈다, 소대. 룩셈부르크는 소대, 벨기에가 중대, 네덜란드가 대대를 보내서 그 영연방 부대에 집어넣었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두 나라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 14개 나라가 지금도 한국에 파견하는 자기는 무관을 유엔군으로 해서 이 유엔군 사령부에 보내는 식으로 16개국이 실제로 병력을 보내놓고 있고, 이들은 다시 유엔군 사령부가 만약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자기네 군대를 파병하겠다. 그리고 이제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 중에서 스웨덴, 인도, 독일은 좀 포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여전히 의료 지원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요 유엔군을 구성하는 기구에 유엔 회원이 된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정식 유엔군의 일원이 되는 거죠. 유엔군 사령부가 아까 이제 16개국이었대는 지금은 14개국 군대를 지휘하면서 또 한국군을 지휘하는데 합쳐놓자는 거죠. 네. 우리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좀 반대하고 있죠. 사실 일본이 들어오면 좋죠. 왜냐하면은 이 유엔군 사령부를 지원하는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도 유엔군의 일원이 맞아요. 그게 같이 들어올 때 훨씬 더 강력해지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게 하다가 그게 흔들렸을 때 한미연합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군이 있고 해서 이렇게 삼중의 안보 체제를 하면서 경제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요즘 건국전쟁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재평가되고 있고, 대단한 양반이구나. 중요하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고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게 유엔군 사령부의 결성인데, 이 단초를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네. 이 부분이 건국전쟁에서 빠져 있는데 이거를 문관현 기자가 딱 발견해서 자신의 논문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걸 찾아내고 있는, 작은 걸 잘 찾아내고 있는 아주 세밀한 우리 문 기자한테 크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